남편을 잃고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 유품이 연결한 기적의 이야기. 실화사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충격적이고 진짜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사건들입니다. 단순한 일상이 어떻게 순식간에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로 인한 아픔과 싸우며 결국 찾게 된 진실. 그 진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운명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아마도 평생을 살아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30대 후반의 내가 살아온 삶은 그렇게 평범했지만 동시에 고통의 연대기 같기도 했다. 종로에 살고 있는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고아원이란 곳은 말 그대로 외롭고 싸우고 버티는 장소였어. 나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싸우며 자라왔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 그가 내 인생에 나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고아원에서 만나 친해졌고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우리는 그 상처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남편은 나보다 몇 년 먼저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줬다는 금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내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고 그는 언제나 그걸 목에 걸고 다녔다. 이 목걸이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잃을 수 없는 소중한 거야. 그는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목걸이처럼 강하고 불변할 거라 믿었다. 결국 우리는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다. 어린 시절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며 마침내 내가 원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낳고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던 날들이 길지 않았다. 일어난 사건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심장이 멈춰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내 곁에 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던 사람이 떠났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 가득했다. 아이와 함께 남겨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빈 자리는 너무 커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품인 그 금목걸이 하나만이 내 손에 남았다.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나를 지탱하던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함께 청소하고 요리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혼자서 해야 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일상은 온통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무기력함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든 사람, 회사의 반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회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나는 그녀의 눈에 띄었다. 반장은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조카였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포함한 모든 여직원들에게 눈에 띄는 불만을 표출하고
내가 일할 때마다 계속해서 압박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일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넌 뭐 하는 거냐? 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도 그것을 이용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나는 남편이 떠난 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나는 그만두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그녀는 내 사적인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뺏기면 그녀는 그 시간을 문제 삼으며 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걸었던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녀의 도전은 단순히 직장 내에서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정신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나는 결국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어느 날 반장은 내가 그만두길 바라는 마음에 나를 도둑으로 몰았다. 내게 금반지를 훔친 죄를 씌우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려 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지켜온 자존심을 짓밟은 것처럼 내게 다가왔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그 반지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 박 과장이 나타났다. 그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나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다. 박 과장의 도움 덕분에 나는 반장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더 이상 단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되찾은 여자가 되었다. 반장은 결국 해고되었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너무나 긴 고통의 여정이었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 한층 더 강해졌다. 이제 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엔 반장이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녀는 나만 보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했을까? 내가 기분 좋게 일하는 순간마다 그녀는 나에게 부당한 일을 저질렀어요. 때론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때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카로운 말로 나를 찔렀죠. 그녀는 마치 나를 타겟 삼아 괴롭히는 게 취미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나이 많은 내가 회사에서 제일 젊고 예쁜 여성들 중 하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반장은 내 외모를 질투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녀는 점점 나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갔고 나는 그때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어요. 일을 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그녀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면 또 괴롭힘을 당할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었죠.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보내다 보니 나도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매일매일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괴롭힘은 날마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반장이 갑자기 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동안의 모습을 넘어서 정말 악의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반장은 나를 쳐다보며 나에게 말했다. 수연 씨, 오늘 내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내가 내 금반지를 훔쳤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일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내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금반지라니 내가 그걸 왜 훔쳐야 했을까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그런 물건을 손에 쥔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고 내가 그 금반지를 훔친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순간 내 가슴은 두려움으로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증거라며 보여준 건 내 가방에서 발견된 금반지였어요. 내가 그 가방을 열 때까지 모르고 있었죠.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수연 씨, 내가 훔쳤다는 게 이 금반지로 증명되는 거야. 내 가방에서 나왔어. 이제 어쩔 거야? 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왜 내 가방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그날의 사건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도둑이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죠. 반장은 이미 내게 누명을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가방에 금반지를 몰래 넣고 그걸 내게 떠넘긴 거죠. 그 순간 나는 반장이 자신을 어떻게 몰고 가려고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면 회사에서 나를 내쫓을 수 있고 그럼 내 가족을 지킬 방법이 없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반장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왜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려 하는지 그 모든 의도가 점점 드러났어요.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잘 나가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질투 때문이든 아니면 그녀의 불안정한 자아 때문이든 내가 다가설 수 없었던 그 자리를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녀에게 속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삶은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반장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내 가방에 금반지를 넣은 건 당신이고 당신이 나를 도둑으로 몰기 위해 날 조종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아챘어. 나는 절대로 도둑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로 나를 고립시키려는 넌 이제 내가 맞서야 할 대상이야. 그 말과 함께 반장은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듯 웃었지만 점점 그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한 건 한 가지였어요. 이 싸움은 내가 이겨야 한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반장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내 삶을 망치려고 했던 그 모든 불합리와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죠.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꽃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반장은 나를 향한 거짓말로 회사 내의 모든 사람들을 그쪽 편으로 만들려 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때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단지 억울함을 넘어서서 내 자존심과 가족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진다면 내가 잃는 것은 단순히 금반지와 내 직장이 아니다. 내가 잃을 수 있는 것은 내 아이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그러니 무조건 이겨야 해. 그때부터 나는 반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모든 증거는 허상에 불과했고 나는 그 허상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은 그저 내 삶의 불행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것은 단지 가족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시 찾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고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박 과장님은 회사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고 나를 항상 배려해 주었었다. 반장이 나를 괴롭히는 동안에도 박 과장님은 나를 지원하고 도와주려 했었다. 그가 나를 도와주는 이유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단순히 내 동료가 아닌 나의 중요한 지원군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내가 더 이상 반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박 과장님은 나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바꿔 놓을 만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수연 씨,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혀줄게요. 당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문자를 받은 나는 그 순간의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다. 나는 박 과장님이 보낸 동영상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내가 반장의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 동영상은 반장이 나에게 금반지를 몰래 넣어 놓은 장면을 찍은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 과장님은 나에게 반장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도둑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사장님에게 전달할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반장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려 했던 모든 계획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 과장님의 도움 덕분에 나는 결국 사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박 과장님이 제공한 증거들을 보고 난 뒤 그는 나에게 사과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반장은 곧바로 해고되었고 내 이름은 다시 정당성을 되찾았다. 나는 그 순간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후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이 단지 내 인생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유산을 찾고 그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금반지가 아닌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이었다. 나는 남편과의 사랑, 그가 내게 남긴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을 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내게 남긴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었다. 내가 깨달은 중요한 점은 바로 남편이 고통스럽게 떠난 이유가 단지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내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고 그 메시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관련이 있었다. 남편은 내가 그의 가족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 그가 떠나기 전 내가 그에게서 받았던 마지막 말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나는 남편이 내게 남긴 유산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내게 남긴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열쇠였다. 남편의 가족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박 과장님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는 내가 만든 가족,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박 과장님은 나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웃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그려갈 수 있었다. 반장이 나를 괴롭히고 음모를 꾸미며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모든 일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박 과장님의 도움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나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나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였고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나를 도와주며 말없이 내 옆에 있어 주었다.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나는 앞으로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반장에게 당했던 일은 단지 나를 억울하게 만들기 위한 음모였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반장이 나를 괴롭히면서도 결국 나의 진짜 강점을 깨닫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나를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그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그 목표를 향해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박 과장님은 내가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나는 진실을 밝혀내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도움 없이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나아갈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면접 준비로 긴장이 되면서도 마치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내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 면접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렇게 나를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은 정말로 내게 모든 걸 바꿔 놓을 기회였어요. 비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몇 가지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면접을 잘 보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몰랐지만 내 삶의 한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면접장에 도착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그곳에서 내가 상상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그 사람은 내가 항상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보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그 금목걸이는 남편이 나에게 남긴 유품이었죠. 내가 이 목걸이를 차고 있는 동안 그 목걸이는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나와 남편의 사랑의 증거이자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 금목걸이를 보고 다가온 사람은 내 남편의 아버지였어요.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 목걸이가 참 중요해 보이네요. 그건 어디서 온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나도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그 금목걸이를 움켜잡았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사람은 나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목걸이 민준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아닌가요? 그의 말에 나는 얼떨떨했어요. 민준, 그 이름이 내 마음에 파고들었죠. 그리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남편의 유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금목걸이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찾게 된 거였어요. 나도 모르고 그동안 그 목걸이가 나를 이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그 금목걸이가 결국 나와 남편의 가족을 연결해준 중요한 다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내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민준이를 잃어버리고 그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너를 찾았구나. 내가 민준이 아내라는 걸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 그 순간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떠나고 그가 남긴 유산인 금목걸이 하나로 결국 내가 그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의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듯했어요.
그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내 인생에서 비로소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너무 고맙다. 너가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민준이가 너에게 남긴 유산이 바로 이거야. 우리 민준이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를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남긴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날 나는 회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내게 남편이 어렸을 적 기억,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그를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남편이 어린 시절 그의 가족과 헤어진 이유는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결국 보육원에 들어갔었죠. 회장님은 그때부터 내 남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를 찾을 수 없었던 시간을 너무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내게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죠. 나는 내 남편이 남긴 유산을 통해 그가 끊임없이 나와 내 아이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딘 뒤 나는 남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내 아이를 지키고 그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회장님은 나와 내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하게 될 거야. 민준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그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나는 너무나 외로웠고 내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에게 남긴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어가는 것,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회장님과의 만남은 내게 단순한 가족의 재해 그 이상이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잃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줬어요. 이제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내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고,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나는 그 순간 내가 그토록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회장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동안 내내 지켜봐 주셨고, 그가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민준이의 이름을 기억해. 그 이름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다. 그는 그 말과 함께 내게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이 금목걸이는 민준이가 보육원에서부터 가져왔던 유품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의 상징이다. 그 말은 내게 너무나 깊게 와닿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가 남긴 것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물건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내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제야 내게 다가온 것이었다. 나는 그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내가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남편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나누며 내가 놓쳤던 가족의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우리 민준이는 너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을 지키는 건 이제 내 몫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게 남겨진 모든 기억은 너무 소중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함께 겪었고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가진 힘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내 남편의 아버지는 내게 가족의 중요성,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나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고스란히 되새기며 살아왔다. 그때 그가 나에게 남겼던 유품, 그 금목걸이 하나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족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그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나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기억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랑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내가 가족을 다시 찾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결심을 했을 때 과거의 아픔이 나를 계속 따라왔고 그 아픔을 떨쳐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아픔을 점차 치유할 수 있었다. 회장님은 내게 항상 용기를 주었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내 자신의 아픔에 집중하며 살아왔고 그로 인해 내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아이와 함께 그 고리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아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사랑을 배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은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나에게 남긴 사랑과 기억은 계속해서 내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내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켰다고 느꼈다. 그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힘이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삶을 다시 그려나가는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떠나기 전 그는 내게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내 아이와 함께 내 남편이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가족을 되찾고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재발견했다. 회장님은 나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나에게는 항상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나는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시작이 바로 내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는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 아이와 함께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힘을 얻은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통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내 아이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어떤 시련도 내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었다.
이제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남편이 꿈꾸던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내게 주어진 선물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기적 같은 경험이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움켜잡고 있을 때 나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반장이 나를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반장은 결국 사장님에 의해 해고되었고 그동안 내가 견뎌왔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듯했어요. 그때 나는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그 고통을 견뎌낸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죠. 이제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길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기회였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내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 길을 시작할 때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간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이제 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아이였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유도 그리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전부 내 아이 때문이었어요. 내 아이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어요. 내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내 아이와 함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아이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이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 어떤 고난도 내 아이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내 삶은 내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내가 겪었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는 내가 사랑을 잃고 그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시간들이 결국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고,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찾은 것은 내 아이와 나, 그리고 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나면서 내 삶의 일부가 사라졌지만 그가 내게 남긴 사랑과 위산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살아온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힘과 내 가족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겪었던 고통이 내게 주어진 시험이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 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겨낸 나만의 힘이었어요.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내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아 나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이제는 내 아이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내 삶을 다시 그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제 내 앞에 놓인 길은 더 이상 어두운 고통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며 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고, 그 시작은 내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기적 같은 진실을 함께 나누었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